백 교수님, 네. 충격적인 일이 하나 최근에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지난달 29일이죠. 네. 40대 여성이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돼 갖고 살해되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경찰 수사관보 출신인 백규정 교수님이 좀 자초지종을 좀 자세히 이렇게 좀 따져볼까 하는데요. 예, 예. 우선 간략히 소개부터 좀 이 사건을 개요를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지난 3월, 지난달이 됐죠. 오늘이 벌써 4월 달이니까. 4월이니까. 3월 29일 날 11시 46분쯤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모 아파트입니다. 옛날 계몽사 사거리라고 하면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다 알죠. 영동 그 강남 세브란스에서 역삼역 쪽으로 한 블록 오른쪽입니다. 장소가. 여기 이제 모 아파트에서 이 현장에서 이제 잠복을 하던 범인들인데 여성이 그 시간에 이제 질질 끌려 나오는데 이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악을 씁니다. 비명을 지르고. 밤 11시 6분입니다. 예. 그런데 그곳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차량들이 왕래하는 곳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성이 폭력을 가해서 여자를 강제로 태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소위 그 톨게이트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서 마성 IC를 지나가지고 대전 대덕 유성 지나가지고 대전 대덕 들어가서 대청댐 대전 대청댐 옆에서 30일 날 오전 6시에 살해를 합니다. 살해를 하고 결국 이제 그 범행에 이용한 차를 버리고 도주를 택시를 타고 와서 경기도 성남으로 도주를 하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뭐 굉장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그다음에 경기 남부경찰청, 그다음에 그 대전청, 충북청 총 뭐 공조수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다음 날 오전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관련자 2명을 먼저 잡고 그다음에 이 살인 사건을 청부한 교사범 35세 된 법률회사 직원이에요. 변호사 사무실 뭐 예, 사무장인 것 예,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람도 결국은 체포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지만 제가 있었던 또 곳이 수서경찰서였지 않습니까? 예. 그게 후배들이 수사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코인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예, 코인. 네, 일부에서 가상화폐. 네, 50억의 뭐 피해자가 소유를 한 걸 뺏고자 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여러 사람이 관여가 되고 또 대청댐까지 가서 그렇게 근처에다 시신 유기한 거 보면은 미리부터 상당히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경우는. 계획살인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 이 사건이 단순 계획살인을 떠나서 아마 이면에 굉장히 복잡한 사연이 있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자, 만약에 그 이모 씨라고 하는 소위 그 법률사무소의 지금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황모 씨라는 자기 대학 동창을 끌어들였고 그다음에 황모라는 36세 된 그 대학 동창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배달 대행업을 할 때 알았던 30세 된 그런 그 직원을 또 포섭을 합니다. 연모 씨인가요? 예, 연모 씨죠. 그래서 이제 그 실행을 했는데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보세요. CCTV가 다 있고 또 연모 씨, 연모라는 사람의 자동차를 그대로 그 범행에 이용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CCTV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후 4시부터 미행을 했고 또 2개월 내지 3개월 전부터 계속 이 범행을 계획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만약에 돈을 뺏으려고 했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모하거든요. 그리고 돈을 뺏으면 뺏어야 되는데 이걸 또 사전 답사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전 그 대청 때문에 안배장할 곳을 그 연모 씨에 원래 선산이 있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전 답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차 안에서 목을 졸라 살해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가지가 회신이 됐습니다. 질식사 하나는 질식사. 그다음에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 안에서 그 범인 차량 안에서 주사기 수면 유도제 같은 주사기 성분이 발견이 됐고 그다음에 케이블 타이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하면 그 고무 해머라고 해서 고무로 된 망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발견이 되는 그런 건데 만약에 돈을 뺏기 위한 거였다면 이런 그 무모한
허술한 범죄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2,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그러니까요. 하는 범인들이 이게 초짜라서 그런가요? 갑자기 아닙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왕래가 있고 그다음에 CCTV가 다 포착이 되는 곳에서 그냥 무모하게 끌어다가 현장에서 살해하고 안배냥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윗선의 상부가 있다. 그러니까 내용이. 그 소위 살인을 사주한 예. 살인을 사주한 배우가 교사한 있다. 사람이 이모 씨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 이후에 훨씬 더 큰 어떤 그 사주하고 교사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지금 경찰 수사를 보면은 그 피해 여성이 48세 뭐 언론에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 48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황모 씨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범죄 경력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황모 씨나 연모 씨는 상당한 대가를 뭐 예를 들어 3,600만 원 빚을 탕감해 준다. 그리고 코인을 뺏으면 반을 주겠다. 이건 제가 볼 때 이장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제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모 씨라고 하는 사람은 또 다른 교사자에게 아마 어떤 굉장히 커다란 어떤 그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거든요. 거기에서 주사기 같은 것도 발견이 되고 마취제까지 이렇게 발견됐다는 거 보면은 누군가가 윗선에서 배우가 있다고 볼 수가 있지 않나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굉장히 절박하게 사람들 시선이나 CCTV를 무시하고 그러니까요. 본인의 차를 이용해서 살해가 목적이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돈을 갈취할 것 같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올 거 않습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수사 결과 그 가지고 있다는 소유하고 있다는 이 코인은 유출이 안 됐습니다. 유출이 안 됐군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지금 수사팀이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주사기 마취 성분이라든가 그 수면 유도제 같은 주사기는 지금 어떤 의혹이 있냐면 그 이모 씨라고는 법률사무소 직원이라는 그 사람이 기혼자인데 부인이 그 성형외과 간호사입니다. 예, 간호사에서 체포도 그 간호사가 일하는 그 성형외과 근처에서 체포가 됐는데 본인은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부인을 하고 있어요. 주사기를 건넨 사실이 없다. 그다음에 뭐 케타민 성분이라고 하는 부분도 전달한 적이 남편한테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모 씨는 어떤 면에서 지금 굉장히 의혹의 중심이냐면 지금까지도 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전혀 살인을 교사한 적도 없고 그런 지시를 한 적도 없다. 그런데 연모나 항모라고 하는 36세하고 30세 된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슨 이익이 있겠다고 납치를 해서 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떤 엄청난 대가를 약속받은 거거든요. 또 이모 씨도 제가 수사 경험칙상 보면 상당한 대가를 약속받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아파트 앞에서 더군다나 강남 그 한복판에 많은 사람들이 뭐 11시 45, 6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 신고자가 근처를 지나가는 아파트 주민이 신고를 한 거예요. 이걸 목격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서울처럼 치안이 좀 안정된 세계 어느 나라에도 가도 없다 할 정도인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공포감을 언제든지 잘못하면 이렇게 당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렇습니다.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방송 매체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면은 그 두려움의 트라우마를 주는 거거든요. 특히 남성들보다는 또 그 젊은 여성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업적으로 관련돼서 채권 채무라든가 감정의 그 범죄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그 두려움의 그 소위 말하면은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채권 채무나 감정이나 온화해졌으면 필리핀 가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70여 명이 필리핀에서 권총 살해가 됐거든요. 그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필리핀에는 코리안 데스크라고 해서 한국 경찰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1년에 코로나 오기 전에 100만에서 120만 명 정도가 왕래를 하는데 필리핀은 약 100만 정 정도 총기가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와가지고 실제로 우리 한국 그 여성이 마닐라에 있는 커피숍에서 얘기하고 있다가 헬멧을 쓴 오토바이 2인조가 나타나서 커피숍 안에서 사살하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역삼동, 서울 강남 역삼동에 그 유사수신 하는 사람들이 필리핀으로 수백억을 이제 숨기고 도망을 갔다가 그 필리핀에서 전원
앙헬레스 근방에서 전원 돈 다 뺏기고 사살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4명이 총기로 사살된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그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주기가 충분하거든요. 이래서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CCTV라든가 어떤 그 안전에 대한 그런 촘촘한 시스템이 마련이 더욱 돼야 되고 또 스스로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모 씨라고 이 사람도 지금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이모 씨가 주범인 것처럼 네, 지금 네. 되어 있는데 본인은 9천만 원 그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네, 8천만 8천만 원 손해봤다. 잃었지만 그것 가지고 내가 무슨 죽일 이유까지가 있느냐. 더군다나 지금 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상화폐가 지금 그 살해된 여성으로부터 유출이 안 됐습니다. 유출이 안 됐으면 왜 갑자기 죽이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돈을 뭐 뺏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살해가 목적 아닙니까? 애시당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수사를 했거나 이제 범죄를 그 맡아봤던 수사관들 입장은 이거는 목적이 살해다. 왜 그러냐면 무려 2, 3개월 전부터 이 동향 관찰을 했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범죄 금품을 소위 말하면 미서 700만 원도 두 차례 걸쳐 주기도 하고 범죄 도구도 또 줬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2, 3개월 전부터 이런 그 계획적인 범행을 하다가 그날 3월 29일 날 11시 46분에 갑자기 무모하게 납치를 해서 그다음에 사전에 답사해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대전 대청댐 야산에다가 살해하고 이 안매장했다고 하는 부분은 목적이 바로 살해입니다. 살해. 청부살인. 네, 그러기 때문에 이 뭐 코인을 뺏는다, 금품을 강취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경찰 수사를 또 들여다 보면요. 그 내부에서 소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 돌아가신 여성분하고 그다음에 또 관련자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지금 소송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자가 더 수사를 해봐야겠네요. 네, 사망함으로 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이 사건에 연루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경찰 대응이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112 신고를 바로 했어요. 그리고 네. 파출소에서 지금은 지구대라고 그러는데 네, 지구대. 즉각 또 출동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태워 가지고 지금 뭐 고속도로든 어디든 해가지고 저기 대전 대청도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주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네, 네, 시간이. 네.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잘 아는 것은 그런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 보면 탁요 112 지령실에서 전국에 관련된 소위 말하는 경찰이라든가 코드 제로라고. 예, 그걸 발령하면은 고속도로라든가 또 검문소에서 착착착착 막아가지고 검문도 하고 또 추적도 하는데 그게 새벽 5시, 6시까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서장한테는 아침 7시에 보고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지금 제가 이제 저도 그걸 들여다 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막 어떤 사건이 강력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뭐 완벽하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건 없지만 어쨌든 이제 전국 그 자동차 수배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수배가 되면 전국에서 모두 그 범행 용의 차량이 수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검문검색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지나가는 곳이 계속 체크가 됩니다. 아니 그리고 왜냐면, 차량까지 예, 특정이 되었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수서서장 입장이라든가 분석하는 걸 들어보면 유사한 사례가 그 당시 그 시간에 2개가 있었답니다. 예. 뭐 어머니가 휴대폰이 연락이 안 된다고 또 납치 의심이 그래서 그 신고자가 애초에 신고했던 차량하고 그 차종이 틀리고 그다음에 가운데 그 한글 번호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꽤 맞추다가 보니까 확인이 늦어졌다. 그런데 이제 제가 수사 경험을 해보면 차라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조금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그 차량을 만약에 그랬으면 2대를 모두 수배를 해버리는 이런 그렇죠. 긴급 조치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6시에 이런 조치가 빨리 됐으면 6시에 그 피해자가 사망하는 걸 좀 방지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니까 새벽 지금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5시에서 그렇게 고속도로 순찰대라든가 차량 검색 시스템에 올라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수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량이 특정이 됐기 때문에 차량 번호까지 그걸 빨리 올렸더라면은 여러 군데서 충분히
검문 검색도 이루어지고 추적이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5시간, 6시간이 흘러버린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지난번 이태원 예. 때도 보고 시스템 이게 잘못됐다 이거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똑같은 일들이 지금 이 기술적 시스템은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그동안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뭐 기술적인 어떤 시스템이 부족해갖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운영하고 관리하는 예, 훈련이랄까 시스템. 예. 인적 시스템이 예, 미흡한 보고 체계라든가 이런 예. 대응 시스템이 이제 좀 더 뭐 훈련이 되고 진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현장에서 수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여러 가지로 힘든데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중요합니다. 예, 컨트롤 왜냐하면 타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역할을 분담해서 수사하는 팀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걸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훨씬 수사가 쉽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선 수서 경찰서장한테 미리 빨리 보고를 해갖고 그래도 경찰서장이 나서야 112 지령실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도 빨리빨리 이거 조치를 해달라 그러는데 일선에서 하면은 그게 잘 보고가 제대로 안 되고 윗선에 연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조가 이제 이루어지지 공조가 안 않는다. 되죠. 이런 의미가 공조가. 있죠. 뭐 어쨌든 이번에 그 수사서장한테 보고가 늦어진 부분은 어쨌든 그 지휘 체계가 좀 아침 안 7시에 됐다. 보고했다는 게 그리고 이게 또 누가 봐도 이해가 됩니다. 서울청장한테 또 늦게 6시 보고가 뭐 된 58분 네, 또 부분들이 거의 같은 있는데 시간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높은 사람들한테는 보고도 못 오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분석을 해보면요 할 건 다 한 걸로 왜 그러냐면 비록 이제 피해자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다음날 신속하게 범인들 3명을 모두 검거를 예, 했거든요. 검거한 것은 아주 잘한 거죠. 이런 신속. 측면에서 보면 참 열심히 했는데 어쨌든 현장에서 수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그 완벽한 일사천리식의 수사가 쉽지는 않거든요. 뭐 그러니까 이런 그 시행착오가 또 밝혀지면서 또 더욱 그 진화된 수사 기법이라든가 이런 보고 체계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는 거겠죠. 어쨌든 이번 사건을 보면은 참 우리 일상이 늘 이런 범죄한테 노출이 된다 할까? 위험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꼭 고의적인 범죄 말고도 우발적인 범죄도 많이 일어나지 묻지마 않습니까? 범행이라고 하죠. 묻지마 범행. 네, 이제 예.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여성들이 호루라기라든가 아니면은 그 스프레이라든가 이런 예, 걸 뭐 예. 구입하는 게 굉장히 지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그 주거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경비원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평소에 그런 걸 많이 하는데 CCTV도 굉장히 많이 그 설치를 해야 되지만 또 특히 경비원들이 너무 그 연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근무하는 거는 치안 면에서는 맞지 않거든요. 뭐 이런 측면에서 또 아파트 공동 그 주거 지역의 관리사무소라든가 또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는 의논을 해서 그 공동 생활하는 이 구역의 이 치안 시스템을 스스로도 자구 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뭐 주로 정치 시사 얘기를 다뤘습니다만은 워낙 이번 사건은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뭐 백주 대낮은 아닙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서울 누구라도 한복판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우리 백 교수님이 특별히 또 경찰 고위 간부를 지내셔서 간부 출신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봤습니다. 우리 이게 또 우리 그 고영신 TV 그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핫 이슈 사건이기도 하고. 예. 우리 백 교수님이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우리 시청자들도 이해가 많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